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익숙한 방송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여 매력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민서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돌보곤 했습니다. 이제 생활이 좀 더 여유로워졌지만 그녀는 한가로운 순간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민서 씨의 시어머니 영희 씨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성격으로 항상 날카롭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의 시아버지 재훈 씨는 아내에게 자주 잔소리를 들었지만 늘 온화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가사일은 결국 요리하고 빨래하는 것뿐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서 씨는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랑 혁준 씨는 안심하고 일 다녀오세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남편을 쏘아보며 뭐라 꾸짖으려 했지만 민서 씨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집안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영희 씨는 며느리를 날카롭게 한번 쏘아보고는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민서 씨의 남편 혁준 씨는 옆에서 말없이 앉아 가볍게 한숨을 쉬며 아내를 바라보다 조용히 그녀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민서 씨는 출산한 지 열흘도 안 되어 몸이 아직 허약했습니다.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처음 며칠 동안 돌봐주셨지만 결국 시골로 돌아가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영희 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장에 다니고 집안일을 챙기고 며느리를 살피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 긴장감은 단순히 가사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서 씨는 소박한 시골 마을 출신으로 집안 배경은 평범했습니다. 그녀는 도시 출신의 혁준 씨를 외모와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희 씨는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영희 씨는 원래 절친의 딸 박사 과정에 있는 앞날이 창창한 여성을 며느리로 점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혁준 씨는 민서 씨에게 푹 빠졌고 영희 씨는 그녀를 겉만 화려한 사람이라며 세련미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것이 영희 씨에게는 보이지 않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민서 씨는 딸을 낳았지만 혁준 씨와 영희 씨는 모두 아들을 바랐습니다. 민서 씨는 초음파 결과를 알았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빛이 기대에서 냉랭함으로 바뀌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출산 후 혁준 씨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려는 의무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민서 씨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시아버지 재훈 씨만이 늘 따뜻하고 세심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 씨가 옷을 빨려고 준비하며 물통을 들려고 몸을 숙이자 재훈 씨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그냥 둬, 아빠가 할게. 이런 무거운 일은 아빠를 불러야지. 네가 갓 출산했는데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민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재훈 씨가 물통을 세탁기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민서 씨가 아이를 낳은 뒤로 재훈 씨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가 뭘 먹고 싶은지 피곤하지 않은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늘 물어보곤 했습니다. 심지어 혁준 씨조차 그녀에게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재훈 씨의 따뜻함은 겨울날 햇살 같아서 가정 내 긴장 속에서도 민서 씨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의 관심은 전혀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혁준 씨가 민서 씨를 처음 집에 데려와 소개했을 때부터 그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젊음이 빛나는 모습과 생기 넘치는 민서 씨의 매력에 그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출산 후 조금 더 풍만해졌음에도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은 마음 깊이 숨겼고 몰래 훔쳐보는 시선과 세심한 보살핌으로만 드러났습니다. 어느 오후 민서 씨가 밥을 짓고 있을 때 재훈 씨는 가까이 서서 그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서 씨는 평범한 잠옷 차림이었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침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기가 깼어요. 아빠 부엌 좀 봐주세요. 저는 아기한테 젖을 물릴게요. 그녀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고 울음소리는 곧 잦아들며 민서 씨의 나지막한 자장가가 들렸습니다. 재훈 씨는 요리를 계속했지만 가끔씩 침실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문틈으로 민서 씨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이 살짝 보였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당황하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급히 부엌으로 돌아와 볶음 요리에 집중하려 했고 부적절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마지막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 재훈 씨는 민서 씨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참 얌전하네. 이렇게 젖을 잘 먹으면 금방 클 거야. 그는 민서 씨 옆에 앉았고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 씨는 그 시선을 알아차린 듯 살짝 얼굴을 붉히며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하지만 젖을 먹던 아기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그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민서 씨의 당황한 모습은 재훈 씨의 시선을 더욱 떼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민서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빠 담요랑 침대 시트를 가져다가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어머니가 지난 한 달 동안 안 빨아놨다고 하셨어요.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대로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기는 젖을 다 먹었지만 민서 씨는 여전히 찡그린 얼굴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재훈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민서 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고통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요람에 눕히고 가슴을 살살 문지르며 무언가를 참는 듯했습니다. 재훈 씨는 곧바로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모유가 막힌 거지 왜 진작 말 안 했어? 민서 씨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해서요. 어머니랑 혁준 씨가 바빠서 폐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재훈 씨는 한숨을 쉬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볍게 마사지하고 따뜻한 찜질을 하면 모유가 잘 통한다고 들었어. 해봤어.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봤는데 아직 나아지지 않았어요. 재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빠가 도와줄게. 옛날에 내 시어머니도 그랬었는데 내가 마사지해 주니까 금방 나았어. 민서 씨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시아버지가 이런 일을 돕는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재훈 씨는 늘 그녀에게 잘해줬다. 하지만 딸의 울음소리와 가슴의 통증은 그녀를 지치고 절망하게 만들었다. 한참 망설이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습니다, 아빠. 재훈 씨는 자리에 앉아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 씨는 옷을 살짝 들어 올려 몸의 일부를 드러냈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재훈 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시작했다. 민서 씨의 통증은 서서히 줄어들며 편안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색함을 잊으려 편안한 느낌에 집중했다. 하지만 재훈 씨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런 가까운 접촉은 보통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고 그는 흥분과 불안 속에서 갈등했다. 민서 씨가 눈을 뜨고 시아버지의 눈빛을 마주치자 급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 감사해요. 재훈 씨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또 아프면 아빠 불러. 그 후로 통증이 재발할 때마다 민서 씨는 재훈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마사지 후의 편안함 때문에 점차 익숙해졌다. 반면 재훈 씨는 점점 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두 사람만 집에 있는 순간들은 재훈 씨가 관심을 표현할 기회였지만 동시에 도덕적 경계가 시험받는 시간이었다. 어느 아침 영희 씨와 혁준 씨가 집을 나선 직후 재훈 씨는 민서 씨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 들어가도 되지?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 씨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고쳐 입으며 미소 지었다. 아빠, 제가 너무 뚱뚱해진 것 같아요. 다시 몸매를 가꾸려고 운동 시작하려고요. 재훈 씨는 고개를 저었다.
뚱뚱하다니 전혀. 아직도 예쁘기만 하다. 걱정 마. 민서 씨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에는 살짝 슬픔이 스쳤다. 아빠는 늘 저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재훈 씨는 한 발짝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어디 불편한 데 있지? 민서 씨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익숙해진 일이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다. 재훈 씨는 그녀 뒤에 앉아 부드럽지만 의도적인 손길로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민서 씨는 살짝 몸을 떨었다. 그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가까운 느낌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천천히 할게 네가 덜 민망하도록 재훈 씨가 속삭였다.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아 몸을 이완했다. 하지만 그 가까움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그녀 안에 모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관계에 휘말리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통증과 외로움은 그녀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부엌에 있을 때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민서 씨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고 재훈 씨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민서 씨가 돌아오자 재훈 씨는 조용히 물었다. 좀 나아졌어, 밤에 아프면. 아빠를 불러 부끄러워하지 마. 민서 씨는 얼굴을 붉히며 작게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통증이 다시 찾아와 민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혁준 씨는 이미 깊이 잠들었고 영희 씨는 털어놓고 싶은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또 아파요. 몇 분 뒤 재훈 씨가 나타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녀를 욕실로 데려갔다. 좁은 공간에서 재훈 씨는 부드럽게 그녀를 도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갈망이 드러났다. 좀 나아졌어.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가까움이 너무 멀리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네, 이제 괜찮아요, 아빠. 어머니나 혁준 씨가 알까봐 걱정돼요. 재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달랬다. 괜찮아.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하지만 그 말은 민서 씨를 오싹하게 만들었고 마치 공유할 수 없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 후로 민서 씨와 재훈 씨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재훈 씨는 민서 씨가 편안한 옷차림을 할 때 노골적으로 호감을 드러냈고 민서 씨는 그게 잘못임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의 마음에 들고 싶어 했다. 그녀는 살짝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으며 시아버지의 눈에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어느 오후 민서 씨가 나시와 짧은 바지를 입었을 때 재훈 씨는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이렇게 예쁜데 이런 옷이 제일 잘 어울려 그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민서 씨는 얼굴을 붉히며 반은 거절하고 반은 기뻤다. 아빠 놀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보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재훈 씨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집에 없잖아. 편하게 있어.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은 점점 커졌고 우연한 손길에서부터 은연중 플러팅하는 말투로 이어졌다. 민서 씨는 위험한 경계 앞에 서 있음을 알았지만 재훈 씨의 관심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달래주는 약 같았다. 한 번은 부엌에서 재훈 씨가 갑자기 민서 씨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민서 씨는 놀라며 얼굴을 붉히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장난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정말로 불쾌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재훈 씨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한 번 더 해서 균형 맞춰줄까? 민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 척 돌아섰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느낌이었다. 바로 그 순간 문에서 영희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분녀가 뭐가 그리 재밌어. 민서 씨는 깜짝 놀라 옷을 고쳐 입으며 급히 냄비에 담긴 국을 젓는 척했다. 재훈 씨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내가 민서한테 우스갯소리 해준 것뿐이야. 영희 씨는 두 사람을 흘끗 쳐다봤고 눈빛에 의심이 스쳤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희 씨가 깊이 잠든 사이 민서 씨는 다시 재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욕실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친밀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재훈 씨는 모유 통증을 완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고 민서 씨는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민망했다.
옛날에 내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좋았어. 그가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씨는 망설였지만 통증과 외로움에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 씨가 시작하자 그녀는 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급히 말했다. 아빠,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재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일 또 도와줄게. 민서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재훈 씨와 가까이 있을 때마다 민서 씨는 위험한 친밀함을 느꼈지만 그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걸까? 이 관계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한편 영희 씨는 민서 씨의 옷차림과 재훈 씨의 태도에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불안감이 커졌다. 민서 씨의 남편 혁준 씨는 일에 몰두하느라 집안의 미묘한 갈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중 영희 씨가 갑자기 물었다. 민서야, 요즘 아빠랑 집에서 자주 붙어 있더라. 뭐가 그리 재밌어서 둘이 늘 쑥덕거려. 민서 씨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빠가 재밌는 이야기 해주신 것뿐이에요. 재훈 씨는 크게 웃었지만 영희 씨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날 밤 민서 씨는 남편 옆에 누워 마음이 무거웠다. 시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외로움과 통증 때문에 주저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혁준 씨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재훈 씨와 분명한 선을 그을 만큼 강할 수 있을까? 민서 씨와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그녀는 모순된 감정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와 재훈 씨의 비밀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모든 걸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서 씨는 과연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순간의 감정에 모든 걸 내줄까? 그 후로 며칠간 민서 씨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했다. 마치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는 듯했다. 민서 씨는 재훈 씨와 거리를 두려고 애썼지만 통증이 재발할 때마다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재훈 씨의 관심은 편안함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알았고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게 무너질 터였다. 어느 아침 영희 씨와 혁준 씨가 집을 나선 뒤 민서 씨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재훈 씨가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빠가 너한테 귤 좀 사왔어. 먹고 힘내라.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스쳤다. 그녀는 귤을 받아들며 일부러 거리를 뒀다. 감사해요, 아빠. 저 지금 부엌 정리하고 있으니 아빠는 좀 쉬세요. 하지만 재훈 씨는 바로 떠나지 않고 문틀에 기대서 그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통증 좀 나아졌어. 불편하면 아빠한테 말해. 부끄러워하지 마. 민서 씨는 순간 멈칫했고 테이블을 닦던 손이 살짝 떨렸다. 그가 마사지를 암시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약간 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발짝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참지 마. 아빠는 그냥 돕고 싶은 거야. 민서 씨는 얼굴을 돌려 당황한 기색을 숨겼다. 아빠가 좋은 거 아는데 어머니가 오해할까봐 걱정이에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신경 쓰시거든요. 재훈 씨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네, 어머니는 엄격한 거야. 하지만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 마. 그 부드러운 말은 민서 씨를 오싹하게 했다. 재훈 씨의 자신감이 점점 경계를 넘고 있으며 마치 두 사람이 비밀을 공유하는 데 익숙해진 듯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고 분명한 선을 긋고 싶었지만 침실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생각이 중단되었다. 민서 씨는 급히 방으로 달려가며 긴장된 대화에서 벗어난 것에 안도했다.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재훈 씨는 거실로 가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민서 씨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이 일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누구와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혁준 씨는 점점 더 멀어졌고 영희 씨는 늘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다. 민서 씨는 이 집에서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영희 씨는 평소처럼 말이 적었고 가끔 혁준 씨에게 일에 대해 물어볼 뿐이었다. 민서 씨는 조용히 음식을 집어먹으며 재훈 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영희 씨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요즘 옷차림이 꽤 편해졌네. 집에서는 괜찮지만 남들 눈에 띄면 뭐라 할까? 조심해. 민서 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젓가락이 살짝 떨렸다. 영희 씨가 최근 그녀가 입은 짧은 옷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내 아기 돌보느라 집에만 있어서 시원하게 입은 것뿐이에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영희 씨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민서 씨를 꿰뚫는 듯했고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옆에 앉은 혁준 씨는 그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고 아내를 두둔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민서 씨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삼키려 했지만 목에 걸린 듯했다.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챈 재훈 씨가 급히 나섰다. 여보, 애가 가출산했는데 좀 편하게 입어도 괜찮잖아. 너무 엄격하지 마. 영희 씨는 남편을 흘끗 쳐다봤고 눈빛에 의심이 스쳤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 씨는 혁준 씨 옆에 누워 마음이 무거웠다.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왜 점점 더 냉담해지는지 묻고 싶었지만 말을 꺼낼 때마다 주저했다. 혁준 씨는 깊이 잠들어 아내의 마음속 풍랑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밤중 가슴 통증이 다시 찾아와 민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며 참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재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너무 아파요. 몇 분 뒤 재훈 씨가 방문 앞에 나타나 조용히 욕실로 가자고 손짓했다. 민서 씨는 갈등 속에서 묵묵히 따라갔다. 좁은 욕실에서 재훈 씨는 부드럽지만 의도적인 손길로 마사지를 시작했다. 민서 씨는 눈을 감고 편안한 느낌에 집중하려 했지만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아빠, 이제 됐어요. 그녀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방으로 갈게요. 재훈 씨는 고개를 들어 살짝 실망한 눈빛을 보였다. 정말 괜찮아. 또 아프면 아빠 불러.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옷을 고쳐 입은 뒤 떠났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은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외로움과 압박감은 그녀에게 탈출구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 씨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 모유 통증 문제를 털어놓고 며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바로 승낙했다. 어머니가 도착하자 민서 씨는 마치 힘이 솟는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곁에 있으니 더 이상 재훈 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알아보고 심지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 예약까지 잡았다. 하지만 재훈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오후 민서 씨의 친정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재훈 씨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이제 좀 나아졌어. 내 엄마가 바빠 보이던데 필요하면 아빠가 도와줄게. 민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하고 있어서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재훈 씨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행이네.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다시는 마음을 괴롭히는 순간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영희 씨는 민서 씨의 변화를 점점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서 씨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영희 씨가 갑자기 물었다. 요즘 너랑 아빠가 꽤 친해진 것 같네. 둘이 따로 이야기하는 걸 자주 봤어. 민서 씨는 가슴이 철렁하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빠가 저랑 손녀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녀는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다. 영희 씨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민서 씨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영희 씨가 의심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
민서 씨는 모든 일을 끝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친정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재훈 씨와 단둘이 집에 있는 상황을 피했다. 또한 혁준 씨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무심했다. 한 번은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오빠, 우리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나랑 아기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혁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지. 내 말이 맞아. 노력해볼게. 그 약속이 다소 막연했지만 민서 씨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풍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중 영희 씨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민서야, 너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 민서 씨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영희 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재훈 씨와 혁준 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서 영희 씨는 문을 닫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빙빙 돌려 말하는 거 안 좋아해. 너랑 아빠가 요즘 이상해.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민서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랑 아빠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영희 씨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렇길 바라. 하지만 명심해, 너는 며느리야. 누구나 지나치게 친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집에 문제 생기는 거 원치 않아. 민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방을 나올 때 그녀는 악몽에서 벗어난 듯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날 밤 민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친정어머니에게 몇 주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고 전문의와 상담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또한 출산 후 운동 클래스를 등록해 몸매를 회복하면서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기 시작했다. 재훈 씨는 민서 씨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민서 씨는 그걸 느끼면서도 무시하려 애썼다. 그녀는 딸과 자신에게 집중하며 다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한 달 뒤 상황은 점차 안정되었다. 민서 씨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익혔고 혁준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 혁준 씨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가끔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영희 씨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예전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재훈 씨는 평범한 시아버지 역할로 돌아갔지만 민서 씨는 그와 나누었던 일이 영원히 둘만의 비밀로 남을 것임을 알았다. 민서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한복을 입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폭풍을 이겨냈지만 앞길이 여전히 멀다는 걸 알았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면 그녀는 자신과 딸 그리고 미래를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가을이 찾아오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민서 씨 집에 남아있던 긴장을 달래주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혁준 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작지만 꾸준히 노력했다. 혁준 씨는 그녀에게 더 신경 쓰기 시작했지만 신혼 시절의 다정함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민서 씨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사랑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힘들었던 시기를 보낸 그녀의 몸처럼 치유에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게 안정된 듯 보였어도 민서 씨는 불안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다. 재훈 씨와의 친밀했던 순간들은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그 비밀이 드러나 가족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영희 씨의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마치 시어머니가 실수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어느 오후 민서 씨가 거실에서 딸과 놀고 있을 때 영희 씨가 일찍 귀가했다. 큰 장바구니를 든 시어머니를 보고 민서 씨는 깜짝 놀랐다. 손녀 줄 물건 좀 샀어. 오는 길에 들렀지. 영희 씨는 차갑지는 않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씨는 급히 일어나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받아 놓을게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서 씨를 스쳐 지나가는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민서 씨가 물건을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영희씨는 소파에 앉아 손녀를 안고 있었다. 애가 정말 빨리 크네. 네가 잘 키우고 있어. 영희씨는 살짝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씨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다. 영희씨가 쉽게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녀의 말에는 항상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때 재훈씨가 가게에서 돌아왔다. 아내와 며느리를 보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 오늘 집이 북적거리네. 그는 손녀를 안으려 다가갔지만 영희씨는 아이를 꽉 안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내가 좀 안고 있을게. 요즘 당신 집에 너무 자주 있는 거 아니야. 가게 일 바쁘지 않아. 그녀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씨는 심장이 경과에跳动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 장난감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귀는 대화에 집중했다. 재훈씨는 아내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한 듯 크게 웃으며 말했다. 가게는 직원들이 알아서 해. 집에서 손녀랑 노는 게 더 재밌지. 영희씨는 대답 없이 코웃음을 치며 민서씨에게 말했다. 너 부엌 가서 밥 준비해. 오늘 집에서 밥 먹고 싶어. 민서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가며 마음이 뒤숭숭했다. 영희씨가 의도적으로 그녀와 재훈씨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걸 알았다. 마치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듯했다. 채소를 썰면서 민서씨는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아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의심일 뿐일까?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려 했지만 불안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저녁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혁준 씨는 여느 때처럼 말이 적었고 휴대폰에만 집중했다. 민서 씨는 대화를 시도하며 그의 일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숨막히는 침묵을 눈치챈 재훈 씨가 젊은 시절의 재미난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영희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이따금 민서 씨와 재훈 씨를 힐끔거렸고 마치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서 씨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자 영희 씨가 갑자기 말했다. 그냥 둬. 내가 할게. 너는 올라가서 쉬어. 하루 종일 애 봤으니 피곤할 거야. 민서 씨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놀랐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영희 씨는 단호하게 일어나며 말했다. 내 말 들어가서 쉬어. 민서 씨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올라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딸의 요람 옆에 앉아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영희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재훈 씨의 짧고 달래는 듯한 대답이 섞여 들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뚜렷이 들리진 않았지만 민서 씨는 딸을 끌어안으며 불안에 휩싸였다. 만약 영희 씨가 정말로 의심한다면 이건 단순한 암시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날 밤 민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혁준 씨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은 지난 날들로 떠돌았다. 처음부터 재훈 씨의 도움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하지만 외로움과 압박감이 그녀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 씨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가장 믿는 친구에게 전화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리 상담사를 찾아보라고 조언하며 민서 씨가 민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잠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서 씨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균형을 되찾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친정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어머니는 즉시 도시로 올라왔다. 너랑 애기랑 몇 달간 시골로 내려가자. 거기선 조용하니 네가 더 편할 거야.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떠나는 게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혁준 씨에게 결정을 알리자 그는 놀라며 약간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겠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되나?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민서 씨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나랑 아기를 돌보려면 시간이 필요해.
오빠는 바빠서 내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 혁준 씨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 혁준 씨의 말이 민서 씨를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고통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설명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둘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해주길 바랐다. 영희 씨에게 결정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네가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하지만 손녀 잘 돌봐. 민서 씨는 영희 씨의 냉랭한 목소리를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그저 이 집을 떠나고 싶었다. 비밀과 긴장이 그녀를 숨막히게 하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재훈 씨는 민서 씨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기색을 보였다. 그녀가 짐을 싸고 있을 때 그는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시골로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도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민서 씨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네, 저랑 아이한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재훈 씨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뚜렷이 드러났다. 민서 씨가 떠나는 날, 하늘에는 이슬비가 내렸다. 그녀는 딸을 안고 집 앞에 서서 한때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곳을 돌아보았다. 혁준 씨는 그녀를 차까지 배웅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스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희 씨는 문 앞에 서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재훈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민서 씨는 그로 인해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시골에 도착한 민서 씨는 잃어버렸던 평온을 되찾았다. 친정어머니는 그녀를 세심히 돌봤고 시골의 맑은 공기는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온라인 심리 상담을 시작하며 죄책감에 대처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법을 배웠다. 또한 혁준 씨와 자주 전화하며 연락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한편 도시에서는 영희 씨가 재훈 씨의 태도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말이 적어지고 웃음이 줄었고 이는 그녀의 의심을 키웠다. 어느 날 영희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랑 민서 사이에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재훈 씨는 깜짝 놀랐지만 곧 크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며느리 챙긴 것뿐이야. 영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남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민서 씨는 점차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했고 이는 마음을 풀어내는 방법이 되었다.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시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혁준 씨, 영희 씨, 그리고 재훈 씨와 마주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싶었다. 어느 날 민서 씨가 딸과 망고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을 때 혁준 씨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서서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미안해, 민서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당장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이 둘에게 새 출발의 기회라는 걸 알았다. 민서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서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과거에 끌려갈지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과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도전이 기다리더라도 맞설 만큼 강하다고 믿었다. 시골에서의 나날은 평온하게 흘렀지만 민서 씨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혁준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녀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동반했다. 혁준 씨는 며칠 머물며 딸과 놀고 민서 씨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와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하지만 민서 씨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여전히 존재함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혁준 씨의 사과를 믿고 싶었고 그가 변할 거라 믿고 싶었지만 마음을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오후 혁준 씨가 딸을 안고 정원을 산책할 때 민서 씨의 어머니가 그녀를 부엌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혁준이는 이제 어때? 저 녀석이 진심인 것 같긴 한데 잘 생각해야 해. 남자들은
때론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잘못을 고치려 한단다. 민서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시선을 두었다. 알아요, 엄마. 오빠한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저랑 아이를 지켜야 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해. 하지만 가치 없는 일에 휘말리지 마. 필요하면 엄마가 항상 여기 있어. 어머니의 말은 민서 씨에게 힘을 북돋웠다. 그녀는 도망치기 위해가 아니라 혁준 씨, 영희 씨, 그리고 재훈 씨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마주하기 위해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고 그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내고 싶었다. 2주 뒤 민서 씨는 짐을 쌌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혁준 씨는 그녀의 결정을 듣고 기뻐했다. 나 노력할게. 민서야.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민서 씨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싶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게 점차 나아지길 바랐다. 돌아오는 날 하늘은 맑았지만 민서 씨는 마음속에 폭풍이 몰려오는 기분이었다. 차가 집 앞에 멈추자 영희 씨가 마중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알 수 없는 차분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왔어? 애기 잘 지내지?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서 씨는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대답했다. 네, 아주 건강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재훈 씨가 거실에서 나타났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민서 씨를 마주한 그의 눈빛에는 어색함이 스쳤다. 우리 손녀 왔네. 아빠가 안아볼까? 그가 말하며 아이를 받으려 손을 뻗었다. 민서 씨는 살짝 몸을 피하며 미소 지었다. 아직 애기 잠을 자야 해서요, 아빠.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서 씨는 그의 눈에 스친 실망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돌아온 첫 며칠 민서 씨는 모든 걸 통제하려 애썼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딸을 돌보고 혁준 씨와 대화하는 데 보냈다. 혁준 씨는 변하기 시작했다. 일찍 귀가하고 집안일을 돕고 주말에는 그녀와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가기도 했다. 그런 순간들은 민서 씨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재훈 씨와 가까이 있을 때면 여전히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재훈 씨는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민서 씨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는 자주 그녀의 안부를 묻고 과일이나 간식을 방으로 가져오며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피곤하면 아빠한테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민서 씨는 늘 예의 바른 미소로 답했지만 그와 단둘이 있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그 비밀이 다시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했다. 어느 밤 혁준 씨가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 남아야 했고 영희 씨도 출장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민서 씨는 딸과 집에 단둘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이 재발했는데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심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며 참았고 의사가 알려준 대로 스스로 마사지 해봤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요람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울리자 그녀는 더욱 당황했다. 민서 씨는 딸을 안아달래며 잠재웠지만 통증 때문에 거의 기진맥진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재훈 씨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절망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아빠 너무 아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몇 분 뒤 재훈 씨가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왜 그래? 많이 아파. 민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해봤는데 안 나아져요. 재훈 씨는 그녀 옆에 앉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아빠가 도와줄게. 예전처럼 하면 되지, 괜찮아. 민서 씨는 망설였지만 통증과 피로가 그녀를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들어 올려 재훈 씨가 마사지할 수 있게 했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둘 사이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민서 씨는 눈을 감고 편안한 느낌에 집중하려 했지만 재훈 씨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그의 눈빛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섰음을 알아챘다.
그녀가 눈을 뜨고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재훈 씨가 갑자기 몸을 숙여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민서 씨는 깜짝 놀라 온몸이 굳었다.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훈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갈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미안해, 민서야. 아빠가 참지 못했어. 너는 아빠한테 너무 특별해. 민서 씨는 그를 밀쳐내고 옷을 고쳐 입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빠, 안 돼요. 이건 잘못됐어요. 제가 도움을 청한 건 아파서였을 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재훈 씨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봤잖아. 내가 혁준이보다 너를 더 아껴. 아빠는 너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민서 씨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요람에서 잠든 딸을 꼭 안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의 며느리예요. 이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어요. 제발 일을 더 나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재훈 씨는 잠잠했고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아빠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민서 씨는 고개를 돌렸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재훈 씨에게 화가 났고 일이 여기까지 오도록 내버려둔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 다시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족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았고 딸이 비밀과 상처로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 씨는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혁준 씨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무슨 일 있어?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 씨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에는 살짝 슬픔이 묻어났다.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밥 먹고 좀 쉬어요, 오빠. 혁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뭐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너 혼자 끙끙 앓는 거 원치 않아. 민서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이 누그러졌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고 지난 시간 동안 자신과 싸웠던 날들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진실이 모든 걸 망칠까 두려웠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오빠. 그냥 우리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혁준 씨는 그녀를 안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민서 씨는 그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가족과 딸,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재훈 씨와 마지막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야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오후 영희 씨와 혁준 씨가 외출했을 때 민서 씨는 재훈 씨를 거실로 불렀다. 그녀는 그와 마주 앉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에 있었던 일은 잘못이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저는 아빠를 존중하지만 아빠도 저와 이 가족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훈 씨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민서야. 너나 가족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앞으로는 내 역할에 충실할게.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마음이 놓였다. 그 약속이 모든 걸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명확한 경계를 세웠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서 씨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육아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또한 엄마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블로그를 시작하며 감정을 풀어냈다. 그녀의 글은 젊은 엄마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고 덕분에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혁준 씨는 약속대로 점차 변했다.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짧은 여행을 계획했다. 여행 중 민서 씨는 혁준 씨의 미소딸의 웃음, 그리고 영희 씨의 드문 온화함을 보았다. 그녀는 이 가족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 노력한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영희 씨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민서 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할 때 영희 씨가 불쑥 말했다. 너 애 잘 키우더라. 나도 옛날에 너처럼 고생했으니 그 마음 알아. 민서 씨는 놀랐지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어머니께 배워야 해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서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의 작은 유대감을 느꼈다. 재훈 씨는 약속대로 민서 씨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챙겼지만 평범한 안부 인사에 그쳤다. 민서 씨는 그가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걸 알았고 그 점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일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경계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경고였다. 1년 뒤, 민서 씨는 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체형을 되찾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과 내면의 힘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여성이 아니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며 도전에 맞서는 법을 배웠다. 혁준 씨가 들어와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말 예쁘다. 그가 속삭였다. 민서 씨는 미소 지으며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우리 서로에게 약속해요. 항상 솔직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자, 알겠죠? 혁준 씨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민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어두운 날들을 이겨냈다는 걸 알았다. 과거의 비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다. 딸을 품에 안고 혁준 씨를 곁에 두고 강인한 마음으로 민서 씨는 어떤 도전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 씨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은은히 남아 있었다. 마치 작은 불씨가 바람만 불면 타오를 듯했다. 그녀는 혁준 씨와 신뢰를 쌓으려 노력했고 따뜻한 가족의 순간을 즐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았다. 재훈 씨의 존재는 이제 예의 바르게 변했지만 가끔 그의 모습에 깜짝 놀랐고 마치 과거의 실수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절정으로 몰아가며 민서 씨가 묻으려 했던 것들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초겨울의 어느 아침 민서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영희 씨가 갑자기 그녀를 방으로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근에 드문 온화함과 달리 엄중했다. 민서야, 여기 앉아. 진지하게 얘기하겠어. 민서 씨는 심장이 조이는 듯했지만 침착한 척하며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영희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빙빙 돌릴 생각 없어. 네가 아빠한테 보낸 문자, 통증 때문에 도와달라는 내용을 봤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민서 씨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피가 멈춘 듯했다. 영희 씨가 재훈 씨의 전화기를 확인했을 거라곤 하물며 그 암흑 같은 날들의 문자가 아직 남아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바짝 마른 탓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희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희가 서로 바라보는 눈빛 아빠가 너 챙기는 모습 봤어. 떳떳하다면 왜 한밤중에 문자를 보내? 민서 씨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떤 변명을 해도 진실이 드러날 거란 걸 알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모유가 막혀서 너무 아파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는 그냥 돕고 싶어 하셨지만 일이 너무 멀리 갔어요. 저는 멈췄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드려요. 영희 씨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듯했다. 사과로 다 된다고 생각해. 너는 며느리야. 그는 내 시아버지야. 내 행동이 이 집안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아. 민서 씨는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어머니.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용서해 주시고 고칠 기회를 주세요. 영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마음에 준비해. 아빠랑 그리고 혁준이랑도 얘기할 거야. 네가 뭘 해야 할지 알겠지. 그녀는 방을 나갔고 민서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숨기려 했던 비밀이 드러났고 혁준 씨를 어떻게 마주할지 막막했다. 그날 오후 혁준 씨가 일찍 귀가했다.
그는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바로 알아챘다. 민서 씨는 딸과 놀고 있었지만 눈빛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듯 공허했다. 혁준 씨는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다급히 물었다. 민서야, 어머니가 방금 전화하셨어. 너랑 아빠와 관련된 심각한 일이 있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 민서 씨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통증 때문에 절망했던 날들 재훈 씨의 도움, 그리고 그 일이 경계를 넘은 과정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칼이 꽂히는 듯했다. 오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가정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녀는 흐느꼈다. 혁준 씨는 침묵했고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방을 나갔다. 민서 씨는 얼굴을 감싸며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다. 그가 뭘 할지 몰랐지만 어떤 결과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집안은 검은 구름이 낀 듯 무거웠다. 혁준 씨는 민서 씨와 말을 나누지 않았고 영희 씨와 재훈 씨도 서로를 피했다. 민서 씨는 딸을 안고 자장가를 부르며 잠재웠지만 마음은 죽은 듯했다. 그녀는 이 가정을 구할 기회가 있을지, 사랑하는 이들의 비난, 어린 눈빛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문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렀다. 재훈 씨는 구석에 앉아 시선을 내리깔았고 혁준 씨는 벽에 기대선 채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민서 씨는 딸을 안고 침착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쿵쾅거렸다. 영희 씨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밤새 생각했어. 이 일을 없던 걸로 할 순 없지만 가정이 깨지는 것도 원치 않아. 민서 너는 잘못했지만 솔직했어. 아빠도 잘못했고 그 책임을 져야 해. 재훈 씨가 고개를 들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 혁준이, 민서,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미안하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렸고 그걸 후회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뭐든 할게. 영희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슬픔이 스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내 남편이야. 하지만 날 실망시켰어. 앞으로 민서와 거리를 둬.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혁준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민서에게 신경 쓰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했죠. 가정을 잃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고통으로 가득했다.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오빠 기다릴게요. 잘못을 갚기 위해 뭐든 할게요. 영희 씨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이 가정은 벼랑 끝에 섰지만 우리가 솔직하고 노력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민서 너는 이 기회에 값진 사람임을 증명해야 해. 혁준이 너도 더 나은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리고 당신? 그녀는 재훈 씨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뭘 해야 하는지 알겠지. 대화는 끝났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민서 씨는 악몽에서 벗어난 듯 했지만 앞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그녀는 혁준 씨와 함께 심리 상담을 시작했고 둘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유하는 법을 배웠다. 혁준 씨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일에서 받은 압박을 털어놓았다. 민서 씨도 외로웠던 날들을 솔직히 밝혔다. 힘든 대화였지만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재훈 씨는 약속대로 민서 씨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야 집에 돌아왔다. 민서 씨는 그가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걸 알았고 그 점을 존중했다. 영희 씨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손녀를 돌보며 민서 씨를 돕기 시작했고 이는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었다. 가족의 식사 시간은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편안함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민서 씨는 블로그를 이어갔다. 그녀는 엄마로서의 여정뿐 아니라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했다. 구체적인 일은 밝히지 않았지만 용서와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법에 대해 썼다. 그녀의 블로그는 많은 공감을 얻었고 독자들의 응원 댓글이 그녀가 더 이상 외롭지 않음을 느끼게 했다.
어느 날 민서 씨가 딸과 공원에서 놀고 있을 때 혁준 씨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서 씨는 놀랐고 그 소란 속에서 그날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꽃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오빠.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혁준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너를 소홀히 한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함께 모든 걸 다시 쌓고 싶어. 사랑해, 민서야. 민서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와 딸,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민서 씨의 가정은 점차 균형을 되찾았다. 그들은 과거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로 얻은 교훈은 늘 남아 있었다. 민서 씨는 강인한 엄마, 인내심 있는 아내,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이 되었다. 혁준 씨는 귀 기울이고 나누는 법을 배웠고 아내와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영희 씨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민서 씨를 존중의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 재훈 씨는 조용히 살아가며 가족에게 속죄했다. 봄 오후 민서 씨는 흰 긴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아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혁준 씨가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오늘 온 가족이 피크닉 가는 날이야.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이었다. 그녀는 혁준 씨의 손을 살짝 쥐었고 그 순간 행복의 의미를 느꼈다.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폭풍을 이겨내고 햇살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로써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감정과 교훈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하시고 알림벨을 켜서 앞으로의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